자, 이건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나오시는데 바로 또 죽는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예, 예. 저도 앞으로 군인들은 다 없어지지 않을까. 예, 근데 재밌는 건 첨단 무기가 그렇게 발전해도 보병은 안 없어지잖아요. 보병 이제 개로 바뀌겠죠. 예, 근데 로봇 이제 그게 로봇으로 로봇 다 바뀌는 과정이 오래 걸릴 거다. 예, 근데 그게 아마 로봇이나 드론으로 다 바뀌면 아마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인명살상이 없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전쟁을 일으키기 쉬운 그렇죠. 조건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서로 한번 국력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또 사실은 좀 악재인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좀 저도 많이 되고 있는. 예, 저도 나름 장교 출신이라. 뭐 이제 정말요? 네. 전혀 군인 같지가. 예. 그런 섭섭한 대답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우리 예. 이건희 대표님 그러시면 안 돼.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요거 저 전처음에는요. 아니 근데 너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잖아. 아니 네. 뭐죠? 이 드론 이 전쟁 네. 이 영화들을 봐도 하여튼 사람이 네. 뭐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 로봇 사람이 결국 인간이 부착하는 로봇 형태로 그렇죠. 가든가. 왜냐면 순간 판단은 결국엔 사람이 가장 이게 양자 컴퓨팅이나 AI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순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사람의 그 뇌신경 전달 체계를 보면 그걸로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AI 이런 것도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걸 모방해서 물론 빠르기는 그 친구들이 빠를지 모르겠지만 판단하는 거는 추론하는 건 훨씬 더 사람이 더 빠르다. 에너지도 별로 안 들이고 밥만 좀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수준이 겨우 그냥 중국에서 부품 가져다가 조립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중국이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그러니까 첨단이라고 생각되는 쪽에 진짜 그냥 무식하게 쏟아붓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선진국의 함정이 뭐냐면 규제를 너무 많이 한다. 그치, 함부로 못하죠, 우리는. 예, 그래서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드론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드론 서울에 띄울 데가 없잖아요. 네. 놀이기구조차도 못 띄웁니다. 잘못하면 붙잡혀가죠. 예, 그래서 한강 주변에서 살짝 날리는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못 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네. 호재, 악재 좀 구분을 해주시면서 네.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예, 오랜만에 대표님 2주 만에 뵙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시장이 올라서 예, 금요일 미국 시장 상승 여파를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받았고, 진짜 지난주 같았으면 진짜 우울한 주간이었는데. 예, 지난주에 이전 대표랑 둘이 하는데 굉장히 좀 침울했습니다. 침울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둘 다. 거의 제가 없어가지고 네. 그랬었구나. 두 이전 분이서 대표도 했구나.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어떻게 웃겨야 되나. 근데 웃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뉴스는 브로드컴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 좀 생기를 좀 불어넣어줬죠. HBM을 본인들이 가져다 쓰겠다. 네. 특히 HBM4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시에 언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HBM에 대한 걱정, 엔비디아가 빠지면 어떻게 이것만 걱정했는데 엔비디아 말고도 대안이 생겼다. 그러게요. 그거 말고도 이게 근데 브로드컴이면은 뭐 애플하고도 손잡은 건 얘기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 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습용 거대 언어 모델 학습용 그 반도체는 이제 범용이라고 보면 범용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장악을 한 거고요, 이미. 그 시장은 아마 한 15에서 20%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80%는 맞춤형으로 갈 겁니다. 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뭐 최근에 뭐 언급은 안 됐지만 사실은 알파벳의 TPU 시리즈도 HBM 다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는 칩에도 다 HBM 다 들어가야 되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HBM 사용처는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브로드컴이 HBM4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양이 좋게 만든다. 물론 이제 그 엔비디아보다는 좀 라이트하게 갈 겁니다. 전력 소모는 좀 적고 계산은 좀 빠른 형태로 이제 추론형과 학습형이 약간 병용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그 휴대폰 처음 나올 때 AP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의 CPU처럼 AP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NPU까지 들어가 있고 뭐 애플은 애플 자체 칩, 그 다음에 엑시노스 같은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이제 그 휴대폰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을 좀 따로 개발을 한 것처럼 이제 AI 관련돼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진화가 될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브로드컴이 좋은 이유고요. 거기에서 이제 러브콜 해줬다는 게 가장 큰 호재였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지만 소부장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오랜만에 금액은 아주 미미하지만 예, 1,000억대 선물도 1,000억 마지막에 또 확 팔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000억대 정도.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거의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뭔가 신뢰도에 대한 어떤 생각?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 예, 그러니까 올라오기 찐 상승이냐? 그러니까 이게 호가가 좀 없는 상태에서 들어 올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빈집털이를 약간 좀 올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만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요즘 가차없죠. 차바이오텍, 뭐 지아이노베이션 종목들 많이 빠졌고요. 특징적인 섹터가 오늘 좀 많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도 받았습니다. 확정을 했죠. 마지막으로. 미국 진출한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협상을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지루하게. 네. 47억 4,500만 달러였는데 6조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 받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그런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기자분들 계시던데 기자분이 공부를 안 하고 쓰신 것 같아요. 예, 투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보다 테일러 공장에다가 좀 투자 금액을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그렇지. 아니 지난번에 파운드리 쪽에서 직원들 뭐 철수시켰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장을 짓는 속도도 일부러 좀 늦추고 있고 그 얘기는 이제 물량을 받아낼 가능성이 아직은 좀 없기 때문에 수주가 좀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서 속도 조절하는 단계인데 그 와중에 조금 이제 한 10% 이상 줄였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받은 거다. 그래서 받을 만큼은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 상무부는 굉장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겠죠. 하여튼 뭐 돈 자기네 믿고 투자해줬는데. 그 테일러 공장 보면 야, 진짜 그 허허벌판 그 옥수수밭 옆에 있습니다. 예, 옥수수밭 밀고 예, 거기다 짓고 있는. 근데 어쨌건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브로드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며칠 전에도 그 뉴스 나왔을 때도 애플하고 손잡았을 네.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게 별로 그 약발이 안 받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그렇죠. 이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로스컷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펀드들이 일정 금액이랑 일정 비율이 되면 좀 팔아야 되는, 근데 그게 자꾸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로스컷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한쪽에서 로스컷이 나오고 그럼 뭐 누가 맡고 있냐? 그럼 이 가격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하루에 꾸준히 지금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다. 기타 법인 수급을 보시면 되는데 네. 기타 법인 수급 보면 지금 한 1조 5천억 가까이, 1조 한 2, 3천억 정도까지 산 것 같습니다. 한 3조를 산다고 했으니까 3개월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조 정도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죠? 네. 그래서 하루에 한 500억 정도. 예, 그러면 지금 그걸로 바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작은 종목은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한 20% 이상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페르소닷 AI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갔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뉴스만 나와도 올라가죠. 예. 근데 이런 건 사실 너무 가벼워가지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 및 MRO 관련주들 요즘에 같이 묶여있죠 이게. 미국에서 칩스법 발의했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 많이 나누셨으니까 뭐 하나오션이 가장 뭐 움직였고 오늘은 특히 한화 시스템이 그렇죠. 올라왔는데 이게 방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선박 관련돼서 통제 시스템 개발한다고 해서 수주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막 우리 선박들이 많잖아요, 군함들이. 근데 그게 급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운영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시스템을 산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생각하시면 위성 쏘면 관제센터. 그것도 하나 시스템사고요. 지금 이제 배도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종합교통상황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걸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및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로 오늘
하나 시스템이 좀 많이 올랐고요. 3,000당 제약이 이제 1,000당 한번 갔습니다. 오늘. 천당. 천단. 예. 3번 상한가 가면 3,000당이겠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독일 기업이랑 계약을 했는데 네. 예전에 아일리아라고 해서 그 안과 치료제인데 이거 아일리아는 뭐 사실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인데 독일 기업이랑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기업이 미국이랑 이제 남미 쪽에 네.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그러면 로열티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직접 한 게 아니라 독일 기업이 한 겁니다. 근데 그 기업에다 판 회사가 3,000당 제약이다. 예, 좀 헷갈리죠. 예. 그냥 이게 유한양이랑 비슷한 겁니다. 예, 이미 기술 수출한 게 네. 팔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휴메딕스가 실적 대비 저평가 부각되면서 요즘 미용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왜 써놨냐? 제가 몇 번 얘기를 해가지고 자랑 겸. 그렇죠. 예, 자랑이죠. 네, 3만 한 2, 3천 원대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휴젤은 좀 약해졌고요. 휴메딕스는 좀 강하게 올라오는 바이오 플러스랑 더불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중소형 필러 관련주 보시면 되고요. 또 뭐 특별하게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와서 네. 그러게. 근데 예. 이제 올랐는데 야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안하죠. 불안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댓글창에도 다들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지금 1,453원이다. 네, 환율이 맞습니다. 자꾸 치솟으니까 음. 이게 정부에서 막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고 금융당국에서 요즘에 패턴 보면은 장 중에는 좀 막고 있다가 장 끝나면 안 막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장중이. 보통 지금 환율이 장중엔 안 오르고 장 마감하면 자꾸 올라요. 네, 장 중에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감시해야 돼요. 제가 물어봤더니 장 중에만 막는다고. 장 마감하면 다들 퇴근하시나요? 그렇죠. 예. 역외 환율은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렇지. 여기에 환율이 거래되는 게 크진 않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장중이니까 네. 뭐 이런 것들 좀 뭐 저도 요즘에 계속 패턴을 보니까 장중에는 굉장히 잘 막고 있습니다. 막으려고 애쓰는 게 보여요. 예. 근데 그게 아마 외평기금으로 막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이랑 수합한 것도 있고요. 또 기업들한테 압박도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저 달러 가지고 있지 네. 말고 좀 풀어. 좀 어차피 월급 줄 거 미리 좀 바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야, 몇 달치 좀 바꿔놔 뭐 이렇게. 예. 요새 말 듣나? 근데 듣죠. 하긴 뭐 들어야. 기업은 들어요. 기업은 네. 그래도 맞아. 결정적일 때 나중에 세제 혜택이라도 계속 받으려면 그렇지. 세제 혜택을 받을래, 세무 조사를 받을래. 그렇죠. 예, 아주 그게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에 줄 설지 모르니까 그렇지. 사실은 되게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가끔 세무서에서 네. 그런 게 저 편지가 와. 예. 몇 명을 더 고용을 하면 세무 면제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야. 세무조사, 그렇죠. 세무 조사를 면제해드릴게요. 보통 법인이 생기면 5년 뒤에 정기 검사를 네.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7년 뒤로 미룬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죠. 예. 이게 사실은 다 사람이 하는 거라 밑보이면 당합니다. 그렇죠. 예. 자, 알겠습니다. 밑 안 보이려 노력하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예. 현재 증시 노력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예. 이게 호떡 뒤집듯이 자꾸 하면 변절자로 낙인을 시켜서 그게 무서워서 일관되게 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진짜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믿어야지. 그렇죠. 믿어. 뷰가 바뀌면 뷰가 바뀐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저를 욕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제 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예. 환율 1,450원대 고착화됐느냐? 제가 물음표 이게 가장 이번 증시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환율. 많은 여기 투자자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요즘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환율 보시고 저는 환율과 지금 금리만 보고 있는데 네. 예, 채권 금리만 이 두 개가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좌지우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투자하는 섹터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현선물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진짜로 들어온다는 신호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현물 5천억 이상
그다음에 선물도 5천억 이상. 네. 하루에 이게 한 2, 3일은 돼야 된다.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연속으로 들어와야 아 드디어 바닥 좀 찍었구나 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도 또 1조 파는 애들이 또 외국인들이라 예, 항상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제는 좀 돌아선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야 되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절대 싸다고 사지 않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야 사죠. 네. 우리도 주식할 때 떨어지는 종목은 잘 안 사죠. 그렇죠. 예, 그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뭐 엄청나게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네. 본인들도 감 때리는 거죠, 감으로. 예. 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외국인을 무서워하지 말자. 예,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지 여부. 오늘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이게 지금 HBM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뭐에 묻혔냐면 가이던스에 묻혔습니다. 근데 컨콜 내용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HBM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겠다. 그거는 누가 수혜를 보는 거냐?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거기 TC 본딩 장비는 다 한미반도체 것입니다. 아니 워낙 그 기대를 해도 안 움직이니까 아, 지금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 2분기 거 수주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때 8만 원 밑에서 확 올린 이유가 네. 그걸 확인한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예.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고요. 네. 오늘도 좀 올랐네 8%. 예. 근데 이제 그쪽이 좋고요. 그다음 마이크론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D램을 HBM 판매 비중이라고 해봐야 한 1억 달러 팔았으니까 2배 늘었는데 2억 달러 팔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 여전히 좀 별로 비중이 없는데 D램이 잘 팔린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향이었다.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향으로 매출이 굉장히 급증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 분기의 호실적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 쪽에서 수요가 더 땡기고 있다. 그러면 D램 가격 지금 떨어진 이유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상신 메모리 이런 거의 등장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신 메모리를 왜 그럼 미국에서 허용했냐? 그냥 아직은 좀 애들이 품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별로다. 예. 일반 근데 미국 기업들이 갖다 쓰기에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아예 그냥 창신 메모리 규제를 안 하고 이제 경쟁을 붙이는 거죠. 메모리 기업들끼리 경쟁을 어차피 미국 기업들은 사가는 입장이니까 싸게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싸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규제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마이크론이 있기 그치.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보다도 더 타격을 받을 건 마이크론입니다. 규모가 작은 마이크론이니까. 예.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창신 메모리가 반성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창신 메모리가 올라오면 이렇게 빵 때릴 겁니다. 이렇게. 예. DDR5 만들었다고 하는데 DDR4는 지금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 이 3사들은.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지난번 실적 발표할 때도 자기네들 DDR4 포지션이 거의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중국에 좀 뒤인 게 많아가지고 중국이 뭔가 진입하면 그 산업이 다 망가지니까 네. 그거에 대한 우려가 좀 큰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 해석이 좀 바뀔지 여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이제 애널리스트 좀 이름 있는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뷰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뷰는 주가에 따라서 바뀌지 않나요? 그렇죠. 반등 나오면 원래 바뀝니다. 예.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릴 때는 내릴 만한 무서운 이유들이 있고 오를 때는 또 저도 방송을 좀 오래 하지만 문제는 떨어지는 종목 추천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눈치 보여가지고. 그래도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 지금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예. 예.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떨어지다가 딱 디디고 올라갈 거를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항상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하이닉스. 예. 네. 아, 이거 진짜 하이닉스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예. 아니 그,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최근에 좀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좀 그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정말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예. 그 둘 중 하나는 올라와서
네. 아직 근데- 그래도 멀었죠 한미 네. 반도체도. 한번도체 뭐 10만 원 가려면 아직 멀었어. 네. 예. 그 댓글 중에 하이닉스 30만 원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내년엔 주셨는데 가겠죠. 예. 내년에는 알겠습니다.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직 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좋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약간 좀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그래도 PBR 2배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호황이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죠. 주가는. 근데 이제 이게 2.4배를 가느냐, 2.5배를 가느냐는 좀 더 있어 봐야 된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PER로 보면 또 한 4배, 5배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이제 PER을 잘 안 보는 이유가 약간 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게 성장 섹터로 바뀌면 PER을 보겠죠. 예, 그래서 아직은 반도체는 PBR 위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 시장이 진짜로 뭐 어마어마하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네. 예. 그다음에 지금 해외 증시는 보면 뭐 미국 저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예, 오늘 조금 늘리긴 하는데 4.5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좀 재밌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올랐네. 예. 0.3% 올랐네 오늘. 미국 국채 금리가 언제부터 반등을 했을까? 최근에 반등했잖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그게 좀 미국 넘었죠.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이후에 또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반등 심하게 3%대까지 갔다가 확 반등했잖아요. 네. 트럼프 이번까지 한 4.4%대까지인가 한번 반등했다가 지금 꺾였다 다시 반등한 건데 그때도 미국이 비컷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랬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짜 금리 인하다 왜요? 라고 채권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하라는 게 돈을 풀기 위한 거여야 되는데 사실 네. 돈을 쪼이고 있죠. 연준은 오히려 돈을 걷어들이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미국 시장이 좋은 거는 오히려 정부가 돈을 재정 정책으로 풀면서 기업들한테 돈을 나눠줬기 때문에 기업은 좋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트럼프가 집권해서 만약에 재정을 조이면 미국의 AI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볼 때 왜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얘네들은 왜 올라갔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모론이 아니라 약간 좀 시장이 채권 투자자들은 약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이요.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서 그러게 썰렁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네. 내일이 이브라는 거를. 심각하신. 저는 한 3주 전에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 달아놨습니다. 와 진짜요? 예. 아. 아이 때문에. 예. 미국장이 조기 종료하고요. 네. 24일 날은. 그래서 근데 조기 종료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네. 국채 입찰이 있는데 만약 2년물 금리가 내일 하락을 한다. 금리가. 네. 그러면 입찰을 많이 한다는 거고요. 금리가 튄다. 그럼 입찰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만큼 채권 수요가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하다. 채권 시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게 2년물 하고 나면 내년에는 계속 이제 또 장기물도 또 하겠죠. 예, 그런 것도 또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25일 날은 당연히 휴장이고요. 근데 휴장한 날 또 11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도 발표한다고 하고요. 네.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26일이 중요하겠죠. 뭐 이제 목요일 매주 하는 거긴 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그다음에 27일 날은 12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것도 이제는 봐야 되는. 그렇죠. 이게 너무 튀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또 이제 BOJ에서 또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이번 BOJ가 보면 네. 금리는 안 올렸는데 상당히 뉘앙스가 언젠가는 올릴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일본 금리 올리면 또 우리나라 잘 가다가 또 한 번씩 부러질 수 있어서 그렇죠. 올라가면 이제 예. 또 뭐 엔캐리, 엔캐리 트레이딩이니 예, 뭐니 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너무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제가 증권회사 처음 갔을 때만 해도 그런 신경을 이렇게 많이 안 썼는데 요즘에 너무 주식하기 힘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정보가 빠르게 실시간으로 오고 가고 하면서 그렇죠. 거기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스마트한 예, 다 스티브 잡스 때문이죠. 예. 네. 이런 것들이 합치면서
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안 해주셔서 혼자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잘하셔가지고. 내일장 체크 포인트. 네. 이제 예. AI 시대에 아, 우리가 그렇죠. 알아서 혼자서 스스로 잘 해야죠. 스스로, 예. 반도체 섹터의 추가 상승 여부가 중요하다. 예, 여전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 해설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이제 제가 체크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얘기한 건데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고환율 수혜 섹터입니다. 이게 1,400원대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을 아주 보수적인 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진보적인 분까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쭉 종합해 봤는데 아주 힘들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분들 얘기 들으려니까 되게 힘든데 제 방송도 저는 리뷰를 안 하는데 남의 방송 계속 들으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네. 들어보니까 결론은 대부분 다 지금 1,500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국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제가 볼 때 한 20원 정도 반영한 것 같고 이게 해소된다 하더라도 20원 정도밖에 안 빠진다. 그러면 1,430원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달러 인덱스가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110을 넘었었습니다. 네. 111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108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수준대보다 지금 환율이 더 높게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달러가 더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1,500원 넘기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안 가길 바라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러면 우리가 피해 본다고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고환율 때문에 잘 되는 회사를 사서 그거를 극복해야 된다. 그게 요즘에 이제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은 조금 미적지근하긴 한데 수출입 데이터 또 한 번씩 나오면 한 번씩 움직일 겁니다. 오늘은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좀 덜 올라온 거 보니까 미용, 아까 휴메딕스나 뭐 휴젤이나 이런 종목들도 좋은 이유가 이쪽도 마찬가지로 고환율 수혜고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그래서 이쪽은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약간 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종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앞으로 증시 흐름 예. 보시면서 예. 그 종목까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연말까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이제 조금씩 생기겠죠. 갑자기 나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 영어 문장, 영화의 대사. 예. It's just Christmas. 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연말까지는 지금 이제 뭐 정치권 뉴스까지 확인하느냐고 요즘에 더 바쁜데, 여기 앞에 좀 조용해졌잖아요. 네. 광화문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지금. 예, 근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점점 생기지 않을까, 연말로 가면.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환율 고착화에 따른 환율 수혜 섹터는 여전히 좀 수급이 집중될 걸로 보이고, 앞으로 전망이 좋을 25년도를 대비하자라고 보면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바이오 섹터, 반도체 섹터가 저는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서 예. 네. 별로 바뀐 건 없는데 예. 하이닉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53,000원, 4,000원 미치면 고무렵이면 사도 된다.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네. 그럼 아니 먹지도 않는데 왜 사요? 언제 그냥 튈지 갖고 모르니까. 있나요? 언제 튈지 모르니까.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일단 챙겨놔라. 그러니까 하방은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앞으로 받쳐줄 돈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러면 대주주분들이 다 털리세요. 네. 예, 그래서 받칠 겁니다 계속. 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하방은 좀 막혀 있다. 네. 라고 그럼 만약에 중간에 51,000원 이렇게 밑으로 빠진다. 찬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알테오젠 오늘 이 좋은 장에 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왜 보합으로 끝났냐? 여기는 50억 이상 대주주가 많습니다. 이제 그 연말. 양도세 관련해서 물량이 좀 나올 것이다. 주가가 작년 연말에 사셨던 분 단가가 9만 원대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워낙 많이 났죠. 그럼 내가 한 10억, 20억 정도만 사놨어도 이미 대주 조건을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물량들이 지금 소화 중이다. 근데 이분들 언제 다시 사냐면 26일 날 다시 사겠죠. 26일 날. 네. 26일이나 29일, 26일이나 30, 금요일, 월요일, 아니면 뭐 1월 2일 뭐 이렇게 사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시기는 크리스마스 지나고. 왜냐면 이게 결제 기준이니까. 예, 그 전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밀린 거고요. 별로 올라간 거 없는 ABL 바이오, 리가케인 바이오는 그래도 조금 뭐, 예, 잘 버텼고요. 여긴 대주주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전력기기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대장이고, 이 자꾸 LS 어떠냐, 효성중공업 어떠냐, 뭐 산일전기 어떠냐, 제일일렉트릭 어떠냐 이러시는데, 결국엔 HD 현대일렉트릭 부러지면 다 부러집니다. 네. 예, 물려도 항상 대장에 물려야 된다. 요것도 사셔도 됩니다만 이걸 보시고 예,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전력기기는 뭐 나쁠 게 없죠 지금. 이번에 또 수출입 데이터 잘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선 및 조선기자재에서는 하나오션, 하나엔진 빨간 걸로 해놨죠. 아까 근데 뭐 하창한 본부장님이 워낙 다 얘기하셔가지고 방산 플러스 예, 조선. 예.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을 또 무시할 수는 없고 HD 현대중공업도 무시할 수 없죠. 여기도 방산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필리조선소 인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리고 주가의 자리로 보면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예, 이 정도. 앞에 있는 두 종목은 지금 신고가죠. 예. 조선주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사죠. 왜냐하면 사면 안 갈 것 같고. 네. 예, 또 마침 또 사면 또 빠지죠. 예, 좀 무겁습니다. 이게 근데 전력기기랑 조선주가 약간 그래요. 그런데 좀 친근하게 좀 다가가야 된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뭐예요? 약간 좀 변압기 그러면 약간 좀 낯설고 조선 그러면 내가 배를 본 적도 없고 예, 이래서 조금 약간 좀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꺼리시는 분들. 보고 와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죠? 예. 저만 그런가요? 네. 유리기판은 굉장히 가볍죠. 예, 네. 유리기판. 예. 유리기판도 직접 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올 7월에 어떤 분이 유리기판입니다 들었다가 깨졌죠. 예. 예.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한번 폭락한 적이 있는데. JNTC였나요? 예, JNTC. 네. 예, JNTC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유리기판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SKC를 중심으로 한 SK 앱솔릭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형성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그 안에 컨소시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간 회사는 보지 마셔라. 못 들어간 회사가 JNTC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SKC 피로틱스, 저 피로틱스 사실은 좋아합니다. 네. 트루 글라스 비아, 예, TGV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여전히 저 실리콘투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안 콜마도 좋아질 거다. 예, 지금 이 고환율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 중에 하나고 생각보다 미국 소비가 좋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실리콘투가 미미 박스랑 같이 협업해서 또 미국 시장 진출한다고 또 한번 선언했는데 미미 박스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예, 미국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색조 화장품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한 8, 9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양식품 예, 너무 같기 때문에 이제 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파마리서치는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시 매수, 힐메딕스도 조정시 매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되나요? 죄송한데요.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그 유상증자 또 다시 재고하겠다고 예. 했잖아요. 예. 시외에서 또 급등하던데 아까. 예. 의미가 있을까요? 재고를 하면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 회장님이 정신을 차리셨는지가 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입장이 완전히 철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바뀌면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그런데 오늘은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시간에서 올라간 것 같고 외국인 기관도 같이 산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저는 봐야 된다. 회사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제동을 자꾸 거니까 이번 두 번째 또 무시할 수 있을까?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주주들이 얘기하면 이제 좀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두산도 그래서 합병을
제대로 못했죠. 예. 더 받아줘야죠. 네. 그 상법 개정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